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의 철학과 비전 매우 중요할 텐데요. 전북토기 사람 오늘은 전북교육의 중심에 학력과 소통 그리고 협치를 놓겠다고 약속하면서 학생 중심 그리고 미래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전북교육의 수장이죠. 서구석 교육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과 전북 도민들에게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교육감 서거석입니다. 저는 우리 도민들의 여러와 같은 그런 명령을 받들어서 실력과 인성을 키워주는 전북교육, 그리고 소통과 협치에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 이제 취임하신 후에 한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또 분주하게 보내셨을 텐데 좀 어떠셨습니까? 네, 지금 제가 2달은 좀 못 되고요. 1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교육 현안을 챙기고 또 교육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전주 양현고등학교라든가 지난해 장승초등학교, 또 군산 상고, 이리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또 온빛중학교 여러 학교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현안 문제를 챙기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교육감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어떤 게 될까요? 네, 지금 우리 전북은 그 2030년 이후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래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요. 그 미래 교육이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초 기본 학력을 키우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이라든가 창의력, 협업 능력, 그리고 소통 능력,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예술적 감성, 거기다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수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교실 혁명이라고 할까요? 수업의 질을 높여야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육감님이 무엇보다 이 학력 증진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학력 증진 방안 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어떤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진단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 진단을 토대로 이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또 그 대처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전북 교육의 경우에는 특히 그 기초 기본 학력의 수준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네. 특히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1년, 7년 동안 그 학년 단위 그 평가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우리 아이가 또는 스스로 학생 자신이 내가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비로소 이제 학년 단위의 평가가 있게 되는데 그때 깜짝 놀라면서 멘붕에 빠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7년 동안 완전히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에 있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깜깜이로 전혀 모르고 지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북에서는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는 적어도 그 아이들의 학력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진단하는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이 국가에서도 뭐 전 정부나 뭐 이번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전 정부 때 2021년도에
이제 기초학력이 너무 부족하다 해가지고 기초학력보장법이라는 거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금년 지금 3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보면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진단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그 평가하고 난 결과를 학부모나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그냥 평가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어요. 뭐 줄 세우기 아니냐, 경쟁을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건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아이들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평가를 꼭 해야 되고요. 그런 평가를 토대로 해서 이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교실에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단위에서는 이게 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이 단순히 학력 그 자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심리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대처하는 그런 노력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 단계에서는 또 이제 학력 지원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지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또는 청소년 심리상담센터와 같은 이제 그런 곳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높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전북에서도 저학년부터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진단을 한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정적인 어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이제 공개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전체 학생에게 석차를 매겨서 공개하는 과거의 방식이 있고, 네. 근데 또 하나의 방식은 일단 그 학생의 뭐 특정 과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전체적으로 비율 퍼센트만을 이제 내 가지고 그것을 전체 공개하는 게 아니고 그 학생과 부모님한테만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말하자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잖아요. 네. 얼마나 지금 정보의 유통이 빠릅니까? 그런데 7년 동안 깜깜이로 얘 학력 상태가 어떤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에 관한 정보를 아이 자신과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 대신 다른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알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 평가가 이제 어디까지나 우리가 정기적인 이 신체 검사를 통해서 건강 진단을 통해서 그 몸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 진단을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건강이 얼마나 우월한가 그걸 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서 기대가 하고 있는 그중 하나가 글로벌 학생 해외 연수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외국어는 물론이고 글로벌 감각을 키워줘서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 그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4년 재임 동안에 이제 10,000명을 보내겠다. 1년에 2,500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2,500명을 지금 보내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지금 최근에 또 확산이 되고 있어서
우선 좀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고요. 우선 그에 앞서서 지금 초, 중, 고 5개 학교를 시범 학교를 정해가지고 그 학교하고 외국에 있는 학교하고 서로 그 수업을 교류하는 공동으로 수업을 하는 이제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그 시범 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여러 학교에 그것을 좀 확대를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글로벌 연수를 보내도록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이제 그 노하우는 제가 총장 시절에 이미 국립대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외국에 보내고 또 외국에서 유학생으로 받은 그런 그 학교들 가장 많은 축에 속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계속 강조해 오신 이 미래 네. 교육에 대한 준비도 좀 돼야 할 텐데요.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미래 교육이라는 것은 최근까지는 주로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에 필요한 역량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강조가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의력이라든가 비판적 사고력, 그 다음에 협업 능력, 소통 능력,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 예술적 감성 또는 자기 주도성 이런 것들이 그 미래의 학생들이 갖춰야 될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일단 무엇보다도 기초 기본 학력이 지식이 기본적인 건 있어야만 창의력이라든가 비판적 사고력 이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탄탄하게 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더해서 어떤 미래의 신기술들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R, VR, XR, 메타버스, AI 이런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체험도 시켜주고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의 그 수준에 맞게 맞춤형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이제 학교를 바꿔야 되는데 학교를 바꾸는 것의 핵심은 수업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수업을 바꾸는 것의 또 핵심은 선생님들의 그런 수업 역량을 키우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사실 교육의 질은 질적인 수준은 그 선생님들의 그 역량, 질적인 역량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만큼 네. 중요하다는 것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뭐 각종 연구회라든가 또는 그 학습 연구연재와 같은 선생님들끼리 그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고 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네, 교육감님 또 지난달에는 특강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주제가 전북교육의 새로운 길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독선과 불통의 시대를 끝내고 소통과 협치의 교육을 열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교육감님만의 소통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는데 어떤 계획 가지고 있으십니까? 네. 뭐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네. 그래야 서로 불신과 오해도 없어지고 서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될 수가 없고 중앙정부 또 지자체, 대학 또 유관 기관들 더 나아가서는 마을 공동체
이제 모든 기관과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야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중앙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고 또 전라북도 또 14개 시군과 함께 소통을 잘 하고 협치를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함께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도 하고 그리고 대학과도 또 함께 해야 될 뭐 진로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 함께 마을 또 그 공동체하고도 같이 해서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필요한 곳은 언제든지 소통한다. 그리고 그 소통은 원하는 곳 또 필요한 곳에는 빨리 달려간다. 그런 원칙을 제가 나름대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행정과의 협치 또 소통도 이어오고 계신데 최근에 이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를 만나서 지자체와 또 교육청 간의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 또 다양하게 논의해야 할 현안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아마 우리 전북 도민들께서 일찍이 그야말로 목마르게 기다렸던 그런 일들은 뭐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그 각 기관의 단체장들이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하면서 함께 전북 발전과 전북 교육 발전을 이뤄내는 일, 아마 그런 모습을 굉장히 염원해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게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많이 실망들 하시고 또 우리 교육만 하더라도 침체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침체를 털고 또 유관 기관들과 그 손을 잡고 함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도민들께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그 기쁨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를테면 전라북도라든가 지금 지자체하고는 우선 그 농산어촌 유학 또 이제 서울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함께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합니다만은 도청과 지자체에서도 이를테면 그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내려왔을 때 그 일정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6개월이나 1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사실 함께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라든가 또 아이들 돌봄 문제, 방과후 문제, 방과후 학습 문제라든가 또는 뭐 폐교 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마을 공동체 이게 지자체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력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지자체와의 공조 체계를 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도내 각 시군마다 또 과밀학교 또 과소학교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우선 작은 학교 문제, 사실 학교가 사라진다면 그 지역의 이제 소멸 위기가 더 빨리 찾아올 것이라는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교육감님은 이 문제 해법은 좀 어떻게 찾아가실 생각이십니까? 네, 저는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 그 14개 시군이 있습니다만은 한 3개 정도를 제외하는 전부 11개 지역은 소멸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될 정도거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학교를 이제 살림으로써 지역을 살리고 또 학교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전체 학년 학생 전체가 뭐 100명이던 학교가 이제 50명으로 줄고 25명, 10명, 5명, 1명 결국은 한 학생도 남지 않는 이런 결과가 되고 많은 그런 사례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학년에 학생이 1명인 경우에 그 학교를 유지해야 될 것인지 또 그 학교에 다니는 그 학생은 과연 행복하고 제대로 배울 건 배우는지
배울 수 있는지 이 부분을 2단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엄격하게 말씀드린다면 한 학년에 학생이 한 명 있을 경우에는 사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고 아이가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토론을 할 수 있습니까? 음악, 체육을 누구랑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식의 습득보다도 아이가 길러내야 될 그런 사회성 또는 인성 이런 것을 키우는데 아주 막대한 그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한 학년에 한 명 정도의 아주 작은 학교는 이미 학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 경우에는 그 지역과 학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를 볼모로 잡고 희생을 시키면서 너는 마을을 살려야 되니까 그대로 한 명이지만 다녀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너무나 가혹한 희생을 요구하는 거다. 이제는 그런 경우에는 마을을 살릴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실은 근본적으로 마을을 살리는 방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우선 일자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이 또 잘 마련돼야만 그 출생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아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과연 그 혼자 있는 한 학년 혼자 있는 학교에 다녀서 행복한가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 교육 주체들, 마을 분들 함께 논의해서 그 학교를 유지할 건가 판단해가지고 우리는 통합을 하겠다라고 원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원해도 굉장히 그 소극적으로 까다롭게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풀어서 통합을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곧 여름방학이 끝나고 또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그리고 또 방역 대책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보다는 대면 수업이 효과가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교육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대면 수업으로 가고 정상 수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대면 수업, 정상 수업을 하는 걸로 세우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상태가 어떤가 이대로 잠잠해진다면 당연히 정상 수업으로 가야 될 거고 그러나 급격하게 이것이 확산이 된다든가 그런 그 비상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나 이제 정상 수업, 대면 수업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개학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개학 직후에 한 3주간 내지는 한 달 동안 집중 방역 기간을 설정을 해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 앞으로 전북교육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도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침체된 전북교육을 살려내라. 전북교육을 바꿔라 하는 도민들의 열망을 늘 가슴에 잊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모두를 포용하면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 또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과 함께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북토기 사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